예를 들어 she she walks quickly. 그녀는 빨리 걷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걷는다 동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fast car 하면은 형용사 명사 이렇게 꾸며주죠. 빠른 자동차. 근데 여기 very 매우 빠른 자동차 얘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여기선 형용사를 꾸며준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사도 뭐 특별히 뭐 짚고 넘어갈 건 없고요. 아까 내가 하다가 좀 말이 꼬여갖고 부사는 이제 AD로 표기를 한다.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치사 프리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프리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프리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전치사는 장소나 시간, 방향, 수단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는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는다. 항상 같이 식구를 달고 다니거든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in the morning 이 전치사잖아요. 이렇게 식구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두 개 이상의 단어 이거 뭐라고 했어요? 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치사 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치사 이 구에서 이 나온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 단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뭐 장소든 시간이든 내가 뭐 어디서 밥을 먹든 몇 시에 먹든 뭐 뭘 타고 갔든 간에 전치사가 있으면은 전치사를 이렇게 하나의 식구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만약에 긴 문장이 있다. 그러면 전치사가 나온 거는 일단은 무시하고 가로를 치거나 아예 하나의 단어로 보시는 게 문장을 읽기도 좋고 분석하기도 좋고 일단은 가장 뭐 중요한 내용은 주어와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나오면 꼭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전치사는 FRE로 제가 표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장소, 시간, 방향, 수단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인데 첫 번째, 전치사는 절대 혼자 쓰이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전치사는 혼자 쓰이지 않고 전치사 구를 이룬다. 그리고 요 뒤에 나온 요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접속사. 접속사는 단어나 구나 문장 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로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 등위 접속사는 쉽게 말해서 단어, 구, 절 요 세 개를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and, but,
우와, 이렇게 돼요. 종속 접속사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고즈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도우, 뭐 올도우, 올도, 에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 접속사. 이건 접속사 파트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약하자면 접속사는 단어나 구나 절을 연결을 해준다. 그리고 두 가지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등위 접속사는 단어, 구, 절 이걸 다 연결해 주는 접속사고 and, but, or밖에 없다.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절만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덟 번째는 감탄사. 네. 감탄사는 뭐 크게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만약에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를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라기보다 요거를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아름답다. 자, 또 아름다운. 그 다음에 아름답게 생겼다 있고, 또 아름다움. 자, 요걸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아름답다. 우리가 다로 끝났으니까 이게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네? 품사가 동사일까요? 이게 동사라고 하면 공부를 잘못하신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생각나죠? 뷰티풀, 아름다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이거는 아름답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상태이다. 이다라는 말과 아름다운 이런 형용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어는 is 요렇게 된 걸 우리가 한국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름답다. 절대 아름답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동사이다. 여기에 형용사인 beautiful,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름다운 당연히 형용사가 되겠고, 아름답게 생겼다도 똑같아요. 뭐 she, 뭐 looks,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한국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래서 혼돈이 오면 안 되고,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뷰티, 이렇게 이거는 명사가 돼버린 거죠. 명사. 그래서 이런 거를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페스트 한번 볼까요? 그럼 품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품사? 페스트의 품사는 어떻게 되죠? 페스트는 이렇게 말해서 형용사와 부사 같아요.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거를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형용사, 부사 같이 쓰이는 것도 있고, 명사나 동사랑 같이 쓰이는 것도 있고요. 자, 세 번째, 드림. 누가 이렇게 묻죠? 야, 드림 품사가 뭐야? 그러면은 뭐겠어요? 꿈. 명사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아마추어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문장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문장 기준.
누가 만약에 드림이라는 단어가 품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야, 문장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dream, I dream a little dream. 이렇게 되면은 얘는 동사로 쓰인 거고 얘는 뭐로 썼겠어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장 기준이라는 거예요. 드림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팔품사도 이 문장에서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 기준으로 단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렇게 예문을 해서 드린 거고요.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뭐 회화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론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뭐 기준이라는 걸 좀 잡고 있으면 뭐 영작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뭐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면 좀 더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뭐 장점이 있겠죠, 분명히. 때문에 제가 요 다음에는 약속드린 대로 문장의 구성 요소와 그다음에 퀸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오형식 요거 설명드릴게요. 뭐 대략 뭐 예습을 하자면 문장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보어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다음에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오형식.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문장에는. 모든 문장은 뭐가 다 들어가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단 예외가 있죠. 예외는 뭐가 예외죠?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생략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와 오형식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동사 파트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동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동사, 조동사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조동사도 따로 공부를 하시면은 뭐 표현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고 표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조동사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라고 준동사 파트가 있어요. 동사에 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준동사 파트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었더라? 투부정사, 동명사, 그다음에 현재분사 이런 세 가지 이런 거 배우고요. 이런 것도 알면 좋죠. 그다음에 좀 문장을 좀 길게 표현하고 싶다. 우리가 뭐 I'm a boy만 할 수는 없으니까 문장을 좀 길게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는 관계대명사 이런 거 배우면 이제 문장이 좀 길어지죠. 그 다음에 동사 파트에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동사 우리가 이제
시간을 표현을 하는 거는 어디서 표현을 해주냐면 바로 동사에서 표현을 해주잖아요. 얘네는 동사 보통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이렇게 해서 동사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잖아요. 세 가지를 외우는데 그러면은 뭐 미래형도 있고 미래형은 이제 조동사를 쓰면 되는 거지만 뭐 과거 분사 쓰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가 중요한 게 과거 분사를 또 공부를 하면 또 뭘 가야 되냐면은 또 완료 시제를 가야 돼요. 완료 시제. 얘네만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이런 완료 시제. 이 시제에서 배우는 게 완료 시제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진행 시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걸 또 또 동사를 배우다 보면 또 뭐를 배워야 되냐면 또 태를 배워야 돼.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 제가 이 이후의 거는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너무 까먹은지 너무 공부를 한지 너무 오래돼 갖고 근데 제가 일단은 약속 드린 거는 문장 5형식까지는 제가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반드시 또 준비를 해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단어는 이건 알아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공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 5형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사에서 파생되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뭐 시제 같은 거 요거 공부하시면 좋고 조동사 공부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요거 정도 그 다음에 또 있다 수동태냐 능동태 이런 거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약속드린 5형식까지는 제가 무조건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하여튼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거였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열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